네, 여행과 역사 채널입니다. 오늘은 일본 고대사에 있어서 일본 신화의 허구성과 실제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냥 허구로만 볼 수 없는 것이 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역사적으로 어떤 기록이 남기 때문에 또 마냥 허구로만도 볼 수 없어서 그 일본 신화의 허구성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실제 했던 이야기와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신화에서 가장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하늘에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나중에 이제 일본 열도 땅을 만들고, 그리고 이 일본 큐슈에 사람으로 이제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일대 천왕이 되는 신무천왕이 등장을 하고, 그 신무천왕이 신무동정이라 그래서 서쪽에서 큐슈에서 지금의 오사카 나라 지역으로 공격을 해서 그곳을 차지하면서 일대 신무천왕으로 등극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앞부분, 그러니까 하늘의 신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일본 열도 땅을 만들었고, 그리고 내려와서 사람으로 등판한다. 이 이야기는 뭐 그냥 허무맹랑한 신화로 그냥 버려버리고요. 근데 이제 인물이 등장한단 말이죠. 신무천왕이라고 하는 일대 천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부터는 이제 실존했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허구성을 갖고 있는 것은 때를 이렇게 늘려서 굉장히 이제 일찌감치 일본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과장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건 허구고요. 그렇지만 이 실제 했던 때가 언제일까를 추정을 해보니까, 일대 천왕으로 등장하는 신무천왕, 신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오사카 나라 지역을 공격을 했고, 그래서 나라의 현재 카시하라라는 곳에서 일대 천왕으로 즉위를 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존했던 이야기로 보여지고, 그때가 그러면 언제냐? 신화상에 또 일본 고사기나 일본 서기에 BC 660년이다 라고 해놓은 것은 거짓말이고, 실존했던 시기는 AD 280년에서 305년 사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무천왕이 누군가를 추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10대 왕으로 등장하는 숭신왕, 스진텐노라고 하는 인물이 이 신무천왕에 해당되는 인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때의 사건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이 일대 신무천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단의 침략자들로서 등장을 하면서 어디로 공격하냐면 오사카만에 도착을 해요. 오사카만에 도착해서 그 당시에 오사카만 안쪽까지 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코마산이라고 하는 산자락에까지 들어왔다가, 이미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바로 이 나가스네 히코라고 하는 장수, 그들은 가야인들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이제 막아내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스네 히코가 1차적으로 이 신무팀을 막아냈고, 그래서 이 신무동정팀은 하는 수 없이 이 남쪽으로 기술을 돌려서 기반도, 오사카 밑에가 이제 와카야마 현인데, 그 남쪽 끝자락을 돌아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오른쪽으로 돌면 지금 이제 있는 이세신궁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이제 상륙을 해서 그 전 부분에 상륙을 해서 이제 그곳이 이제 구마노라고 하는 지명을 갖게 되는데, 구마노 지명의 시작은 이제 사실은 큐슈의 구마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따온 것으로 보는데, 이제 구마노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고사기 서문에 보면요, 두 가지 인물과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은 뭐냐면 두 가지 물건이 등장하고 새가 등장해요. 하나는 검이 등장합니다. 신비의 검. 그걸 이제 쿠사나기로 노츠루기라고 하거든요. 신비의 검이 등장하고 삼조고라고 하는 야타가라스라고 하는 새가 등장을 해요.
오늘날 이 야타가라스는 일본 이 축구팀, 국가대표 축구팀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삼조고는. 삼조고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주몽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부여, 고구려 때 보면은 이제 삼조고가 등장하고, 이 주몽이 큰 활을 쏘고 이 삼조고가 이제 호위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삼조고는 신화상의 까마귀인데 이 발이 세 개인 새, 그걸 삼조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인물, 신화상에 마치 용과 같은 그런 이제 동물인데, 신비의 동물인데, 그게 이제 그 누군가를 보호하는 보호신으로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삼조고가 바로 이 신무 동정에 들어오는 그 인물을 보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검이에요. 쿠사나기노츠루기라고 하는 검인데, 이거 역시도 이 신무동정으로 들어오는 이 지도자를 보호했다고 하는 검. 그래서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되냐면, 이 구마노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다카쿠라라고 하는 인물이 이 쿠사나기노츠루기를 이 신무천왕에 해당되는 이에게 바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바친 건지 빼앗은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비의 검을 얻었고, 이 쿠사나기노츠루기라는 검을 얻었고, 이 삼조고가 이제 그들을 안내해서 지금의 나라 지방까지 인도해 줬다라고 하는데, 새를 보고 쫓아와서 됐다는 것은 이제 허구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게 무엇을 은유하느냐 하면, 이 다카쿠라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 이 검을 이 신무천왕에게 주면서, 또 다른 인물, 나중에 이제 오오토모시, 이도 이제 가야인의 조상인데, 오오토모시 후손인데, 가야인의 후손인데, 오오토모라고 하는 인물이, 오오토모라는 뜻은 함께 한다, 이 뜻이에요. 누군가가 길 안내를 해준 거야. 그들의 길 안내를 해줘서 결국은 이제 이 요시노라고 하는 지역을 넘어서 지금 이제 나라 가시아라에 들어와서 신무천왕이 이겼다, 그러면서 일대 신무천왕으로 등장한다 라고 하는 실존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다카쿠라라는 인물은 누구고, 그 다음에 야타가라스로 묘사되는 길 안내를 한 인물은 누구인가를 추적을 해보면 나중에 어떻게 기록으로 남냐면, 이 다카쿠라는요, 다카쿠라지라고 하는 인물로서 이 나중에 오와리 씨족의, 오와리 호족의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다고 하는 쿠사나기노츠루기는 현재 이 오와리 호족의 이제 본거지가 되는 나고야 성이 있는 나고야의 아츠다 신궁이라고 하는, 아츠다 진구라고 하는 곳에 모셔져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진품은 아츠다 신궁에 있을 수도 있고, 복제품이 지금 이제 일본 천황가의 거처인 지금 황거, 도쿄 황거에 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천황이 이제 등극을 할 때, 천황이 이제 새로운 천황이 등장할 때 이 신검을 이제 중요한 징표로서 이제 먼저 이 신검이 모셔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쿠사나기노츠루기인데, 이 쿠사나기노츠루기를 갖고 있었던 이가 바로 다카쿠라지라고 하는 인물이고, 그는 오와리 씨족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는 가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인이 먼저 이 구마노 지역에도 있었고, 또 이제 나중에 또 하나 야타가라스에 해당되는 길 안내를 했던 인물은 바로 오토모시의 시조가 됩니다. 누군가인데 그 인물의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바로 신무천왕에 해당되는 인물들을 길 안내를 해서 이 구마노에서 요시노로 들어왔고, 요시노에서 이제 나라 분지로 들어오는 길 안내를 했던 인물이었고, 그래서 그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나중에 그는 오토모시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토모 호족의 시작이 되는, 그도 또한 그러면 가야인이었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이 오사카 나라 또 와가야마 지역에는 이미 가야인들이 와서 살았다는 거죠. 그 가야인들은
초기에 어디에서 출발했냐면은 저 위쪽 시마네 현 쪽에서 이 철기 문명을 갖고 들어와서 지배자로 있으면서 남하에서 오사카 나라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나중에 등판하는 또 다른 가야계 세력이 큐슈 지역에서 동진을 해서 이 오사카 나라 지역에 들어와서 한판 싸움을 벌였고, 그를 막아낸 이가 나가스네 히코라고 하는 가야인의 후손이었고, 니기하야히라고 하는 사람의 제예요. 매제. 그러니까 나가스네 히코의 그래서 이 니기하야히가 이 나가스네 히코를 주했고, 그래서 결국은 동쪽으로 들어온 신무천황이 이제 이 성공을 해서 일대 천황으로 되는데 있어서 이 가야인들의 도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동편으로 동진한 민족이나 시마네에서 내려와서 이 오사카 나라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야인들이었던 거죠. 예, 그 가야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일본 고대사 초기의 역사이고, 그리고 이제 300년대 중반부터 들어오는 이 백제인들에 의해서 통합이 되면서 이제 야마토 정권이 형성이 되고, 이 백제인들이 탑으로 올라서면서 기존에 와 있었던 가야인들은 호족으로 남게 되는데, 그 호족의 이름들이 오토모시, 그리고 그 위에 모노노베시, 그리고 나고야 쪽으로 가서 살게 되는 오와리시, 이 호족들은 한결같이 다 가야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쿠사나기노 트루기를 갖고 있었던 이들도 가야인. 그러면 검이기 때문에 그 검, 철제 문명을 갖고 왔던 가야인들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둘이 합쳐져서 가야계와 백제계가 합쳐져서 야마토 정권을 세우게 되고, 가야인들은 대부분 이제 그 안주인 쪽, 다시 말해서 이 왕은 백제인들이 하게 되지만 그 안주인 쪽은 이제 가야계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그 대표적인 이제 가문이 바로 오키나가 가문이고, 그 이전에 쿠사카베 가문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요. 아주 간략히 얘기하면 초기에는 가야인들이 먼저 와서 일본 열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300년대 중반부터는 백제인들이 넘어와서 왕권이 넘어와서 야마토 정권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본이 국가로서 701년부터 시작하기 이전까지 일본 열도 땅을 지배한 이들은 초기에는 가야계, 이후에는 백제계, 그리고 통합되는 가야 백제계가 일본 열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것을 통칭해서 야마토 정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